그로트슈타인이 비혼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멜라니 클라인이나 비혼의 그리고 옥덴이나 이런 이전까지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의 이론을 좀 더 본인 나름대로 심화시키고 싶어 해서 굉장히 긴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어떤 터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다 소화해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선 오늘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윤곽 중에 일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차 이분의 얘기를 또 한 학기 동안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심화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 하나만 해서도 굉장히 큰 주제예요.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소화하고 디스커션 하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이 새로운 학기에서 어쩌면 비혼은 이번 학기에까지 두 학기로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혼을 두 학기에 하는 예가 많지 않은데 첫 학기를 제가 서론 부분으로만 하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고 또 동어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 기초를 다진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임상에 좀 더 유용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동료들이니까 다 알지만 또 새롭게 만났다고 느끼시고 서로 자기소개 잠깐 하시죠. 저는 그 대전에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상담하고 있는 임영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하고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고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 비혼이 좀 깊은 분이잖아요. 뭔가 생각도 깊고 그래서 이번에 좀 보면서 어렵다고만 느껴졌는데 비혼을 조금 한번 탐구해보는 비혼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순천에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숙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비혼 클래스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1학기 한 말. 저도 비혼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니까 신 교수님과 다른 우리 동료분들하고 같이 디스커션도 하면서 좀 더 확장된 비혼을 더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경숙이고요. 진짜 이 공부는 오래 횟수로 보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끝없는 공부, 이제 공부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고 그냥 끝없는 놀이로 그리고 이제 비혼을 알게 돼서 지난 학기 시작하고 이번 학기 하는데 기대가 크고 뭔가 정말 그로슈타인도 비혼을 통해서 더 확장된 무엇인가를 느꼈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꼈는지는 아직은 더 탐구해 봐야 되겠지만 뭔가 확장되는 느낌 그리고 끝없는 공부라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갖게 된 것 같고 비혼처럼 이 공부를 분석하면서 또 성장해가면서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비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됨으로 해서 좀 더 힘을 받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신 교수님이 이렇게 비혼 수업을 열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비혼은 책으로만 봤지 다른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해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남인자 선생님도 잠깐 또 소개 본인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학기 16장으로 또 비혼 공부가 또 멈춰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만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비혼을 잘 많이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비혼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명확한 되게 지직 소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아이씨 됐어요. 괜찮아 지금. 예. 막 굉장히 딱 떨어져야 되고, 막 명확해야 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이제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담기고, 또 수용되는 그런 느낌들,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두루뭉실한 것 같긴 한데 제 이야기가 근데 그게 또 답인 것 같아요. 비오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견딜 수 있고 확실하지 않지만 기다릴 수 있고 없지만 있을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상담자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비운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더 풍성한 나눔과 또 배움이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아마 권장수 선생님이 나중에 참여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또 든든한 동료가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 또 한 학기 가죠. 제가 어떤 비혼의 이런 여러 정치한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혼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하고 전혀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융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비혼의 클래스와 동시에 제가 융 클래스를 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처음 바로 융으로 들어가면 융이 너무 거대한 담론 속에 여러분들이 파묻혀버려서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비혼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떤 거대한 담론도 있지만 또 정치한 정신분석적인 테크닉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비혼을 이해해 보면 융도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비혼을 한 학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혼을 이해하는 속도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융 클래스를 또 동시에 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능한 분은 융 클래스는 월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융 클래스가 있어요. 제가 테이블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거기서 이 두 분을 동시에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독특한 무의식에 대한 개념,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억압 중심의 무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비혼이나 융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단순하게 정신병리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성장 이론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심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심리적, 영적 성숙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분들인데 그건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신병리 차원의 어떤 정신분석을 넘어서서 인간 발달 깊은 의미에서 인간 성숙 이론으로 우리가 좀 더 높이 정신분석을 더 넓게 깊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분석을 배워서 프로이드도 그리고 지금 현대 일반 이고 사이칼리스트들도 정신분석을 단순한 정신병리학이 아니고 일반 심리학이라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은 정신병리학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이론이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그 어려운 분들이 단순하게 증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이론들이 필요한데 그런 이론이 어떤 면에서 제가 봐서는 비혼의 이론이나 융의 이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이디안 정신분석 이론과 접목시킬 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기존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신분석으로 수용되고 있는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대상관계나 까지는 대부분 정신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또 대인관계도 잘 정신분석 본류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대인관계 이론 그리고 특히 융의 이론이나 아들레의 이론 과거에 프로이드와 같이 프로이드의 제자나 동료로서 어떤 정신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개척했던 분들의 이론이 어쩌면 정신분석이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융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래서 이건 정신분석하고 다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게 같아요? 틀려요? 정신분석의 일부로 느끼시나요? 정신분석이 아닌 것으로 느끼시나요? 정신분석하고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정신역동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연원적으로. 어떠면은 정신분석의 발달 과정에서 배척된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영역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제가 지금 CBT를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인지 행동 이론이죠. 단기 치료인데 단기 치료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정신분석의 일부예요. CBT라고 하는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도 무의식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지만 인사이트 중심의 이론들이에요. 통찰이 있으면은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어떠면 깊이 들어가면 클래식한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접목한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식한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고 사이칼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석의 대상은 프리에더프란 단계가 아니고 분리개별화가 된 그래서 뉴라틱한 수준의 환자만 대상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기 상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인데 CBT적인 방법은 컨프런테이션을 어떤 대면시키는 기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대면시키고 숙제도 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데 그 얘기 속에서는 치료의 대상이 뉴라틱한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에더퍼란 사람에게 이런 CBT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단기 치료로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통찰 중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 속한 사람들.
거의 건강한 사람 레벨, 약간의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CBT적인 방법이 빠른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통찰 중심의 이론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자층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어떤 면에서 CBT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빠른 치료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해석적이나 해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컴프렌테이션, 대면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분석이 실제 가지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너무 구획지어서 이것까지만 정신분석이고 나머지는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CBT도 있고 리얼리티 테라피건 여러 지금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신분석에서 연원을 가지는 치료법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융이안 티어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고 사이콜로지나 혹은 클래식한 정신분석 쪽에서는 탐구하지 않은 부분을 융이안들은 굉장히 많이 탐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찰들은 함께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비혼이 가지고 있는, 비혼이나 융은 두 분 다 동양적인 어떤 지혜를 도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동서양의 지혜를 함께 융합시켜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우리 동양적인 심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런 동양적인 토대에서 자라는 우리 내담자를 만날 때는 이분들이 주는 어떤 동양에서 가진 인사이트, 동양의 위스덤을 서양의 전통과 함께 담아낸 비혼의 이론이나 융의 이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깊이 있고 폭넓은 정신분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제가 ICC를 처음 만들면서 생각했던 개념이 이거죠.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하고 그리고 영성적인 어프로치가 결국은 하나다.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와 그리고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접근과 영성적인 접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귀하게 만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내담자를 만나는 거나 이분들을 다 신비한 대상으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모르는 대상을 신비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비오는 이걸 오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냥 신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비한 대상을 만나는 절차는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내담자를 만나는 것과 우리가 계시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만나는 절차는 같을 수 있겠다. 결국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서만 신비한 대상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대상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영성적인 어프로치나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를 우리가 달리 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ICC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ICC에서 제가 보는 어떤 홀리스 라이프 코칭이라고 전인격적 라이프 코치가 결국은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사이코 애널리틱 라이프 코칭 과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스피리추얼 라이프 코칭까지 합쳐서 홀리스 라이프 코칭이라고 할 때, 제가 보는 홀리스 라이프 코칭은 결국은 더 깊고 넓은 정신분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건 시간이 얼마쯤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라이프 코치가 된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정신분석가가 되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국가나 어떤 협회에서 인정하거나 안 하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라이프 코치가 되고 정신분석가가 돼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becoming 라이프 코치 혹은 becoming 사이코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자체의 변모가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함께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분 스스로가 성장을 멈춰버리거나 이런 변모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돕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돕는 방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성숙을 통해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신분석가서는 라이프 코치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성숙의 과정, 이거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우리가 라이프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과정을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ICC가 졸업이 없는 곳인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웨이 오브 라이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가면서도 보죠.